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이고요. 금융소득의 대부분은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세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산해서 과세하는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대상 금액입니다. 거주자별로 각각 판정을 합니다. 거주자별로 판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금융소득입니다. 자, 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 문제 때문에 배당가산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자, 요 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 달에 우리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올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 여부를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나 아니면 각종 금융기관에서 관련되는 소득 정보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할 때 세율 적용 방법입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 종결되죠. 대부분은 14%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근데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 하게 돼 있는데 종합과세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상의 세율은 최저세율 6%부터 최고세율 42%까지 쭉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전부 다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14%나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해서 25%로 그러니까 그냥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그러니까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 즉 6%부터 42%까지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을 할 때 중요한 부분 2천만 원 초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준 금융소득 금액 2천만 원 구성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이자소득부터 구성이 됩니다. 이자소득, 그 다음에 본래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 배당가산 대상인 배당소득, 요 순서대로 2천만 원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뒤쪽에서 우리 그로스업 대상을 적용을 할 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배당가산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액 및 배당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되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이어야 됩니다.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배당가산액과 배당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가산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대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건데 배당가산액을 계산하실 때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총금융소득, 이자와 배당 총금융소득에서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이중과세 대상 조정을 해야 되는 배당소득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11%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배당소득 중에 총 금융소득 중에 그로스업 대상 배당 금액하고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 11%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배당은 법인에서 합니다. 배당은 법인에서 하는데 법인 단계에서 당기순이익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서 비과세 소득공제 2월 결손금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
세금 계산에서 세무서에다 납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당기순이익은 이미 과세된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법인 단계에서 나온 당기순이익은 과세된 소득입니다. 한 번 과세된 소득은 다시 과세할 수 없는 겁니다. 이중과세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금액, 즉 당기순이익이 되겠는데, 이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포함이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당기순이익이 과세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과세가 됐습니다. 그 과세가 된 소득을 과세가 된 소득이 배당 가능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익을 주주총회를 거쳐서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자, 법인 주주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의 이익이 생겼죠, 그죠? 주주인 법인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를 과세하면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수익금액 불산입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받는 법인에서는 그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라는 겁니다. 과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자체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동일하기 때문에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주주는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배당가산 제도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제외시켜준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요거는 왜 수익금액 제외, 과세 제외로 가버리면 오히려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느냐 하는 건데, 법인세 세율은 10%, 20%, 25% 뭐 이렇게 이제 세율이 좀 낮습니다. 근데 개인소득세 쪽으로 오면 6%부터 최고 42%까지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과세를 포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가산 제도와 배당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았을 때 내가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이자 소득이, 금융소득이 3,0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배당 받았을 때 1,000만 원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내가 배당 받은 걸로 봅니다. 그 배당 받은 걸로 보는 금액이 11%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11%, 110만 원만큼 실질적으로 배당을 안 받았지만 배당 받은 걸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한다라는 겁니다. 산출한 다음에 그때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나 해주냐? 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서 배당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해 주는데, 내가 110만 원만큼 내가 안 받았지만 업해서 신고를 했죠. 그 업한 금액, 배당 가산 금액을, 가산액을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세액 공제를 기본적으로 해 주는데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고 금융소득 금액 곱하기 원천징수세율 플러스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한 거에 기본세율 적용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해줍니다. 자, 이 산식은 조금 복잡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그 배당세액 공제, 그로스업한 배당 가산액을 세액 공제는 해주되 환급은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환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는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소득 세액 공제는 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 중에 큰 금액으로 갑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 큰 금액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면 14%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어섰을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합산과세를 합니다. 자,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합산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2천만 원인 사람과 2천만 1원인 사람이 세금이 틀려진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단 1원 때문에 세금이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달라지는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종합과세 방식의 산출세액하고 금융소득을 완전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소득만 종합과세했을 때 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리과세된
세금보다는 오히려 많이 나오는 케이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갑자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거주자 백두산에 금융소득 자료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금융소득 자료는 은행 예금이자, 비영업 대금이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당소득이 있을 때 이 내용을 갖고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자,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 보시면 주식회사 천지에서 7천만 원과 300만 원인데 배당소득 중에 300만 원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한 거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잉여금 재원으로 배당했다.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가 과세된 부분은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중과세 조정 대상인 배당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건데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때 금융소득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그로섭 대상 여부에 대해서 전부 다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관련 중에 배당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때는 영문 알파벳 G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G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로섭 대상 배당소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관련되는 부분 우리 신고서상에서 작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코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은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작성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클릭하셔서 금융소득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 부분은 이제 등록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우리 소득 구분 코드가 있습니다. 자, 소득 구분 코드 금융소득 관련되는 구분 코드로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소득 코드는 하단 부분에 11번, 21번 관련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내용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F2번을 눌러보시면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 우리 소득 구분에 대한 부분들 코드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대부분 13번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13번으로 등록하시면 되고 비영업 대금 이익의 경우에는 11번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은 11번 아니면 13번인데 거의 대부분은 13번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1번과 22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득도 있습니다만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1번 아니면 22번입니다. 21번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그로섭 즉 배당 가산 대상 배당이고요. 22번은 배당 가산하지 않는 배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코드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자, 11번 코드에 보시면 우리 비영업 대금이 주식회사 백두산에서 받은 거죠. 5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호 사업자 등록 번호 관련되는 부분은 뭡니까? 소득자, 거주자 본인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근로소득이라든가 연금소득 이런 부분들은 소득 지급자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이익 지급함, 주식회사 백두산과 사업자 등록번호, 총수익금액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자금액 총액을 등록하시고요. 하단 부분에 원천징수세액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예금이자, 은행예금이자는 금융소득에서 13번으로 소득구분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은행에서 지급이 됐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예금이자 원천징수 등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배당소득입니다. 자, 배당소득을 입력하실 때에는 그로섭 대상이 아닌 배당부터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22번 코드죠. 그로섭 대상이 아닌 거 22번 300만 원입니다. 배당은 주식회사 천지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로섭 대상이 아닌 배당과 그로섭 대상인 배당 두 개가 있을 때
따로따로 소득 구분 코드별로 따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천지라고 하는 회사에 두 군데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가 소득별로 같이 입력이 돼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자, 300만 원과 42만 원 등록했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그로스업 대상입니다. 7천만 원 등록을 했습니다. 자, 7천만 원 등록했고 필요경비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배당 가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부분인데 10번 필요경비 배당 대상액을 계산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그로스업 대상 배당 금액 7천만 원과 총 금융소득 500만 원, 1000만 원, 7천만 원, 300만 원 총 금액 중에 총 금액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금액 6,8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6,800만 원 기준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되겠죠. 금융소득 중에 총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입니다.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과 비교해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6,800만 원을 입력하시게 되면 11번에 배당가산액이 나오는데 11번 배당가산액은 748만 원 자동으로 계산될 겁니다. 그걸 반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980만 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으로 980만 원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기타 소득들이 있다면 소득을 반영하신 다음에 2월 결손금부터 시작해서 소득공제 관련되는 서류들을 전부 다 탭을 거치시면 되겠고, 7번 탭으로 가면 금융소득 계산이라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비영업 대금 이익과 기타 1,000만 원에서 이자소득 1,500. 자, 그 다음에 배당가산액 6,800. 그 외에 배당 500 해서 7,300이 배당소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자소득과 그 외 배당 합친 금액이 딱 2천만 원이죠. 그죠? 2천만 원이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로스업 대상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세액이 비교 세액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배당세액 공제 금액 748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 탭 종합소득 계산 쪽으로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산출세액이 계산되어 있으면서 F7번에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맨 위에 202번 배당세액공제라고 하는 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란에 커서를 두게 되면 하단 부분에 금융소득 계산 배당세액공제금액 748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직접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동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당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직접 입력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영을 해 주셔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조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